네, 서울과 수도권 우리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서울시가 최근에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굉장히 지역 주민들은 반기고 있고요. 또 미관이라든지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 지하 개발 확대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지하철 2호선 지하화 논란과 관련해서 현재 문제점과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시시각각 토론으로 심도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장이신 박찬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경학과 교수님, 그리고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하철 2호선 지하화 내용과 주요 논란에 대해서 먼저 화면으로 정리한 내용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하를 했는데 이제 그 지역이 발달이 되면서 도시화되면서 뭐 경관 저하라든지 소음, 진동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네.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 13개역이군요. 모두 18.9km에 대해서 지하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두 분의 몇 가지 쟁점이 있겠습니다만 두 분의 전반적인 입장부터 좀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박찬근 교수님은 전반적인 찬성 입장이신데요. 입장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지상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삶을 보면은 이게 소음 공해가 굉장합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의 상민원이 항상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심 한가운데 있게 되면 도시 미관이 아주 깔끔하지가 네. 못한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공간이 지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공간 활용 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진구와 성동구 주민들은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시의원들이 서울시에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검토를 좀 해달라고. 예. 그래서 서울시가 지상철의 지하와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서울시가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어떤 그 방향을 정해놔 놓고 네. 용역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 연구 결과를 마련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야만이 예.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희정 교수님,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을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도 바깥에 또 풍경도 보고 좀 뭐 이런 또 장점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용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불편함이 좀 더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진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개괄적인 이야기부터 잠깐 듣겠습니다. 물론 도시시설의 지하화는 한정된 공간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저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칫 너무 많은 지하화 사업이 남발된다거나 또 충분한 검토라든지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이런 지하화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하수 유출 문제라든지 환경 훼손 네. 우려 문제, 또 집안 안전에 대한 문제, 최근에 싱크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좀 졸속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신중을 기해서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요. 특별히 이제 안전 문제는 뭐 더 이상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고요. 예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그러면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문제 쟁점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도시개발 전체적인 그림이 옛날에 개발해서 최근에는 이제 도시 재생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두 분 입장이 어떤지 박찬근 교수님, 서울시 전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점에서의 이 사업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요? 네,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동안의 그 양적
평창에만 집중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녹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그 희생되어져 왔다는 거죠. 다시 네. 해서 서울은 아주 삭막한 도시가 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지하화 시킨다 그러면은 일단 공원과 녹지 공간을 우리가 충분히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은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도시 미관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간에 문화와 레저 시설을 도입한다면은 시민들의 어떤 삶이 훨씬 더 네.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이 교수님도 또 안전이나 예산 문제 같은 건 좀 뒤로 제껴놓고요.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에서의 이런 함께 어울림의 이런 사업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도시가 이제 개발된 지 좀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도시 재생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시도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도시 재생 정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서울의 여러 곳이 재생 사업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서울에서 오래된 지역은 강북 지역이라든지, 또 산업사회가 이제 탈산업사회가 되면서 생겨나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같은 과거 산업시설의 밀집 지역 같은 것들이 재생의 우선순위 면에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일부분은 이런 지하철 2호선과 연계된 구간에 그런 재생사업의 구간이 포함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지역의 재생 사업과 재생의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되는 고려사항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시급성이나 우선순위 면에서는 우리가 차근차근 좀 단계를 밟아서 이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자, 도시재생의 문제에 있어서 입장을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제 지하화하는 데 들어가는 물적인, 시간적인 예산 문제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1984년에 개통이 됐군요. 3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 교수님, 보통 지하철 그 지상 역사의 경우 평균적인 그 수명 연한들이 있습니까? 30년이 됐다는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제가 뭐 오히려 박 교수님이 더 전문가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에 수명도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게 되면은 콘크리트 수명과 같은 한 60년 정도의 수명을 네. 이제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철도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본다고 치면은 그래도 한 40년 정도의 수명은 되지 않을까. 또 일본처럼 굉장히 많은 지상철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처럼 유지 관리를 또 잘한다면은 그 수명은 뭐 연장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물론 검토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박 교수님 대략 뭐 어느 정도다 지금 좀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뽑아보기는 뭐 직접적으로 뽑아보기는 뭐 네.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송파 잠실 구간에. 예. 거기에 제가 공사비를 보니까 킬로미터당 약 한 1,300억 원 정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상철을 지하화 시키는 구간에 따라서 이제 공사비가 결정이 될 수 있겠죠. 네. 분명한 것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보다 지하에 설치하는 게 훨씬 더 비싼 건 들겠죠.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당초 지하철 2호선을 만들 때 네. 서울에서도 그나마 아주 도심 구간, 예를 들면은 그 강북 지역이었죠. 종로라든지 이쪽 지역은 다 지하화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광진구라든지 이쪽은 그 당시는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간 거죠. 그 예산 때문에. 네. 근데 뭐 이런 부분은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향후 과연 어느 것이 더 적합하냐. 그래서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토목계에서는 연한을 대략 6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게 보수 보강 또는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네. 9호선의 예를 들 경우에 킬로미터당 1,300억 원이라면요. 18.9km,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네. 대충 그러면 계산하면 뭐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한 2조 5천억, 2조 5천억, 3조 네. 이 정도가 네. 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비용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또 이정 교수님은 이 비용의 또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교수님은 검토하는 시점을 좀 늦추고 천천히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입장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시의 그 도시 재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네. 볼 수가 있고,
지금은 그 서울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대한 토목 사업 외에도 그 사회복지적인 측면이라든지 지역 공동체적인 측면이라든지 지역의 정말 결식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서울시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런 어떤 건설 사업 자체의 우선순위는 아직은 조금 후순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도 앞서 네. 뭐 꼭 서둘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네. 뭐 저도 뭐 이 교수님 말씀에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뭐 누가 나서서 뭐 내 취직을 하겠다 네.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게 내군연한이 한 60년 되는 것 같으면 네. 지금 한 30년 좀 넘었지 않습니까? 1981년도에 1차 구간이 개통이 됐으니까. 네. 근데 어차피 앞으로 언젠가는 이게 대한 어떤 지하화 문제가 또 사회적으로 계속 관심이 될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내구인연이 되었을 때 지하철로 지하화 시키는 게 타당한가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가. 그리고 또 18km 구간 내에서 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검토해서 예.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리고 차근차근히 진행해야만이 시민들의 어떤 호응도 없고 예. 그것도 시너지 효과가 또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미리 좀 공론화하고 검토한다는 거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네, 그렇습니다. 꽤 있겠군요. 네. 네. 이번에 하든 안 하든 간에요. 예. 자,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려고 검토한다. 많은 분들이 뭐 대체적으로는 반기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꼼꼼히 따져보면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 건데요. 당장 그 지역 주민들은 반기시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자치구에서나 지역 주민들은 이걸 지하화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셨던 거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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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상철에서는 뭐 아까 했다시피 굉음과 소음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은 좀 짜증이 많이 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살 때는 그와 같이 삶의 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안 기울였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삶의 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엄연한 어떤 피해 사례가 있고 그리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가져오는 중압감, 도시 미관 문제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울시가 보면은 고가도로도 상당히 많이 철거를 하고 그렇죠. 있는 시세거든요. 예. 그 경관상 안 좋다고. 그리고 옛날에는 한때는 육교 낳는 게 거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수건 사업처럼 되었는데 네. 이제는 그 많은 콘크리트 육교들을 대부분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본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지하철을 지상화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뭐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이제 많은 고가들이 철거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우려가 꽤 많았습니다. 이제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것을 우려했는데 예상보다는 교통 혼잡도 이런 문제들은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다니는 시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크지 않은 것 같은 편익이 많은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제 비용을 얼마나 들어가느냐, 편익이 얼마 있느냐, 비용 편익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는 돈은 이렇게 많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했고요. 한다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효용성, 편익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하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 지역 개발이나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은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박 교수님. 네, 먼저 이때까지 2호선 구간입니다만은 그 승객 이용률을 보면은 네. 지상철에 있는 역들은 거의 이용객들이 정체되어 있고 예. 지하철에 있는 지하에 있는 네. 지하역들은 이용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걸 본다 그러면은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발달이 역세권에 의한 지속 가능한 어떤 발달이 필요한 시점을 본다 그러면은 네. 만약에 지하화 시킨다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하화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또 지하에 또 상점들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되면은 지역 상권이 또 살아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역시 향상될 것이다 라는 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뭐 부동산 상가나 분양하는데 이런 데 보니까 제가 이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인터넷 검색했더니만 관련해 주변 상가 뭐 좋다더라 뜬다더라 이런 얘기가 벌써 막 나옵니다. 그만큼 주변의 기대감은 좀 높다는 거죠. 예, 이정 교수님은 지하화했을 경우에 공간 활용이나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어떤 거로 보세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뭐 최근의 트렌드가 네. 그런 이제 그 도시경관 향상과 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과도한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철거하고 녹지를 회복하고 공원을 확보하는 형태로 그 도시의 그 열린 공간을 많이 마련해 나가는 추세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도시 재생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가치 중에 하나가 도시의 재개발이 아니거든요. 재생은 부자들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여유가 없고 또 가난하고 또 각각의 어떤 계층별로 필요한 도시 공간은 다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이라고 본다면은 자칫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지역이 너무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게 되고 집가가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은 기존에 그쪽에서 지원하고 생계를 유지했었던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거기에서 밀려나는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신중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득과 실을 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 13개역을 지하로 넣는 방법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변에 계신 분들은 환영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고요. 2호선 이용 승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전문가 말씀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비교도 해보시고요. 자, 다음 이제 쟁점 가운데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적 문제나 뭐 편익 문제보다도 이 안전에 대한 문제들 워낙 지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또 중요한 시점인데요. 안 그래도 이제 뭐 잠실에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고요. 이러면서 뭐 싱크홀이 생겼고 용산에도 얼마 전에 또 소위 땅이 꺼지는 그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지하 집안들과 관련이 되는 걸로 많이 얘기들 되고 있어서요. 이런 그 문제는 분명히 좀 고려를 해야겠죠, 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은 고도로 발달된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네. 수평적으로 팽창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지하로 들어가는 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제1롯데월드를 비롯해서 지하철 9호선 공사라든지 그 많은 공사장 주변에서 싱크홀이라든지 또 동공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왔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세월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삶의 질에 있어서 안전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 서울에서도 보면 앞으로도 이 지하 공사는 계속될 것이다 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라든지 국토부의 어떤 관련 규정들을 보면은 지하 공사를 할 때 지하수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네. 그리고 지하수 평가를 통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싱크홀이 발생할지 안 할지를 검토를 하고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철 2호선의 지하화와 상관없이 서울시나 정부가 지하 공사를 할 때 네. 싱크홀이라든지 동공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 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러면 제대로 잘 체계적으로 안 돼 왔다는 말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는 정도 수준이다. 네. 예. 이정 교수님.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것들은요. 지하철이 이제 9호선은 지금 뭐 확장 공사를 하게 되고 제2롯데월드 석촌호수 옆에 짓고 이렇지만 그동안에도 보면 지하철 뭐 1, 2, 3, 4, 5호선 있었거든요. 공사도 여기저기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뭐 땅이 꺼지고 싱크홀이 생기고 패이고 이런 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리고 2호선 지하화했을 때 이런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동안도 이제 지하 공간 활용이 꾸준히 이제 있어 왔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도시가 정말 발전하고 오래되면서 재생이 필요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 지하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그동안은 필요에 의해서 그런 상하수도라든지, 지하 그 구조물들이 개발이 되면서 그때그때, 이제 필요에 따라서 개별 부서에서 그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하 공간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자료와 어디에 어떤 것들이 그 묻혀 있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정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간 교체 같은 경우에도 누수가 발생해야만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걸 대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지하 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어떤 정밀한 정보 체계와 운영에 대한 관리 틀이 오히려 지금은 더욱더 시급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런 노후화된 시설들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 사업이 서로 이제 연계를 일으키면서 사고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런 걸 대비할 그런 상황이 안 돼 있다면 지금도 막 얽혀 있을 거 아닙니까? 지하에 뭐 지하철뿐만 아니라 상하수도도 묻혀 있고 가스관도 묻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공사 말고라도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네. 범국가 차원에서 일종의 이제 도시나 국가의 생명선이라고 하죠. 이런 라이프라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정보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을 이제 착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네. 향후에는 지하 공간 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정보를 가지고 또 지하 공간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시설에 대한 보수와 정비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도시 발전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이제 지하 공간의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박 교수님, 제가 앞서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뭐 체계적은커녕 뭐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 여담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땅 파는 데 가보면은 뭐 상수도관 매립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또 파고 하수도관 매립하고 이렇게. 그럼 지금 관리 주체들이 다 다르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지하 구조물을 보면은 상수도, 하수도 관로 있죠. 그다음에 전력구, 통신, 가스, 온갖 관로들이 지하에 거미줄처럼 지금 엉켜 있거든요. 이것들의 관리 주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모든 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아마 지금 만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싱크홀이 매년 700개 내지 800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의 85%가 하수관로 때문에, 노후화된 하수관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서울시가 지금 하수관로가 한 10,000km쯤 되는데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48% 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 하수도 관로는 균열이 발생하고 자꾸 노화가 되죠. 그래서 싱크홀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지자체나 땅 속에서 발생되는 것은 생색이 안 나거든요. 다시 해서 표에 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배정이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서울이 이제 노후화된다 그러면은 안전이 우선이다 그러면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후 관로 교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좀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시의 행정력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그 싱크홀 동공이나 뭐 이런 사고가 생기는 원인 가운데 상당 부분이 또 이 지하수 유출 문제, 지하수 이 맥을 잘못 건드려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고요. 박 교수님은 제2롯데월드 현장 또 서울시에서 이 조사단 꾸려서 나가시기도 했는데요. 지하수 문제는 그만큼 이제 뭐 건설하거나 이럴 때 그거를 이제 고려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간과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수 그런 대형 공사를 할 때 지하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이라든지 지하수법에 그와 같은 규정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말만 있지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됐고,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건축조례에 굴착심의 땅 팔 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2005년도에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땅을 팔 때 형식적인 지하수 조사만 하고 그냥 땅을 파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 서울시에서 다시 건축조례를 개정을 해서 땅 파기 공사를 할 때는 굴착 심의를 제대로 받고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싱크홀 발생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하는 어떤 제도적 보안 장치를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하철 2호선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지하 공간 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얽혀 있는 상황들, 그렇다고 뭐 지금 도시가 개발되면서 상당 부분이 지금 시설이 있고 이걸 뭐 일시에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개발할 경우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희정 교수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지하 공간 개발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공간 운영과 관리 주체가 좀 통합적으로 이제 정보를 쉐어하고 관리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소관 부서가 과거 이제 산업사회 때 같으면은 분업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그런 도시 시설이라든지 도시의 확장이라든지 공간을 만들어내는 어떤 전투의 작전 같은 형태의 운영이 필요했다라면은 앞으로의 도시는 정비 시대고, 그 정비 시대는 특정한 지역의 여러 가지 전문 분야가 통합적인 정보와 운영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그 지역을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는 도시 개발의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지하 공간을 포함을 해서 도시의 개발과 관리 운영이라고 하는 행정의 시스템이라든지 전문가의 역할 같은 것도 이제는 좀 통합적 사고와 통섭이라고 하는, 요즘에 융합이 대세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가 오픈되고 시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와 논의를 같이 풀어나가는 새로운 발상의 접근 방식이 저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 교수님. 네. 예.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의 안전이죠. 예. 그래서 이 토목도 옛날처럼 마구잡이식 이제 토목의 시대는 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목도 이제 도시의 어떤 안전을 위한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시민의 안전과 규제 완화는 같이 갈 수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예. 규제가 완화되면은 안전은 그만큼 더 등한시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번에 싱크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울시의 어떤 건축조례에 굴착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규정들을 이런 어떤 규제들을 이게 풀어놓고 보니까 네. 그리고 서울은 계속 지하공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규제 완화라는 것도 우리 사회의 또 중요한 어떤 흐름 아닙니까? 근데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를 네.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두바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게 지하공사를 할 때 지하수위가 한 1m 정도, 인근에 1m 정도만 떨어지면은 네. 공사 중단하고 보강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 9호선인데 보면은 굴착 공사를 하는데 지하수위가 5m, 6m 떨어집니다. 어떤 데 7m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거기에 대한 관측을 요즘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관측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런 어떤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규제는 빨리 도입을 해야만이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해지리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들을 지금 이제 서울시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언제쯤 혹시 답이 검토하고 있는 게 답이 나오는지는 혹시 아세요? 한 1년 정도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두 분 말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요. 지하 공간 개발에 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했는데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검토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가며 실현할 것인지 또 못하신 말씀 있으면 마무리해서 가겠습니다. 예, 박창근 교수님.
네, 지금 당장 지하철 2호선 직상 구간을 지하화하자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그 낭비적인 토목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당장 한다는 것은 이거는 무리고, 그 지난 정부 때 보면은 사대양 사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토목 사업에 대해서 거의 염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엄청난 22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 낭비했죠. 환경 파괴를 했죠. 실익은 없는 것.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 토목을 보는 눈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토목을 해야 되는 거죠. 좋은 토목은 결국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근데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상철의 지하화 문제를 서두르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김에 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어떤 기본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토목 공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 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박창근 교수님은 찬성적 입장이 많은 쪽으로 모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도 함께 언젠간 해야 되는데. 예, 예. 맞습니다. 그 효율성은 있으나 네.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하자 말자로 나눌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희정 교수님도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다만 또 그 지역에서 지금 30년 동안 사실 고생하신 그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또 사실은 고려했을 때는 뭐 시기를 마냥 이 내용 연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혜로운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 박 교수님께서 제 입장을 또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뭐 강조를 드리지는 않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를 재생시키고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수위의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에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그런 형태의 좀 급격하고 과도한 준비되지 못한 개발 사업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지금 필요로 하고 아쉬워하는 지역 환경 정비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뭐 소음 저감에 대한 문제라든지 진동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의 어떤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좀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점점 더 이제 그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형 사회로 진행이 되면서 보다 행복한 삶, 또 인간적인 삶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예.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은 사실은 그런데 좀 주안점을 둬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좀 더 무엇이 본질에 가깝고 예. 어떤 점이 우선순위에서 먼저 선행돼서 논의가 돼야 되는지 좀 따져보고 또 준비해야 될 거는 준비하고 또 미래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선행해서 우리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도 뭐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지하철 2호선의 지상구간 지하화하는 문제,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광범위한 시각에서 도시개발, 지하 공간 활용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돼서 도움이 됐습니다. 예, 오늘 시시각각 토론 두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님, 그리고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이희정 교수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